내가 가끔씩 너는 여기 온 거를 후회를 안 해 하면은 그걸 왜 후회를 하냐고 좋으냐고 하면 그거야 더 말해서 뭐 하냐고. 지금 이 시간에 너는 북한에 만약에 있었다면 뭐 했을 것 같아? 대한적십자사를 들어가가지고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아, 사실은 비용이 뭔지도 몰랐어. 아, 비용? 응. 근데 간호사 출신인데 자기 비용을 몰랐다고요? 그걸 몰랐다니까? 그거를 몰랐다는 게 나도 참 내가 병원에서 사실은 근무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몰랐다니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한국에서 언니가 출산을 경험해봤잖아요. 또 북한에서도 경험해봤고 또 그쪽에서 또 종사도 해봤고 어때요? 아이고 뭐라고 할까? 여기서 경험하면서 어땠어요? 최고지. 여기 한국은 내가 중국에서도 이제 그 병원도 가보고 그 경험이 있지만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있어도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구나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중국은 땅바닥에 이건 더 하늘이지. 내가 3번 다 수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제왕절개를 다 했는데 이제 이 수술에서 일단 차이가 나는 그 원장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 북한도 제왕절개를 하면 2 이상은 힘들다고 그러거든. 아, 그래요? 또 이제 임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성공이 되거나 위험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나는 이제 3번째 출산이 가능할까요? 하니까 원장님이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5명까지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5명까지 제왕절개를 그 원장님이 해봤대. 근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중국에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출산을 하면 10년 후에 가능하다 하는데 여기서는 5명까지 그런 거를 그리고 봉합을 하고 이제 마취가 깼잖아요. 나는 12시쯤 수술했어요. 그래서 오후 5시쯤 정신 차렸는데 그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정신 깼어요? 하더니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유착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슬슬 걸으세요. 그래서 속으로 정신이 나갔구나. 이 여자가 이게 정신이 나갔나. 아니 몇 시간 전에 수술한 여자를 다음날 아침부터 걸으라고 지금 나는 속으로 미쳤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지. 근데 미쳤니? 이렇게 말할 수는 못하지. 없고. 근데 진짜 아침에 깨놨잖아요.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차피.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서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걸어봤어요? 그래. 그러니까 걸으라고 하니까 아침에 걸어가지고 그 산모들은 화장실도 다 방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물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꿇고서 수건으로 얼굴도 다 닦고 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좀 수술을 하고 뭐 배를 째고 이러면 아프다던가 무슨 이런 티가 나야 되겠는데 그런 티가 전혀 안 나니까 한국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느꼈지. 애기 출산했다니까 사람들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 고생 많이 했다고 어떠냐고 괜찮냐고 막 여기 분들도 막 그러잖아요. 괜찮냐? 고생 많이 했다고. 성 고생했지. 그래, 고생 많이 했다고. 괜찮은데 아우 열이라도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번이라도 수술을 괜찮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웃는 거예요. 북한에서 수술했잖아요. 그 아픔이 죽을 아픔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언니? 북한도 똑같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제왕절개를 하는데 이자처럼 무통주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술할 때 모르핀 마취를 하고 국소 마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꺼내요? 여기는 여수 마취를 해요. 하반신 아래부터는 이제 그 다 마취가 들어가서 모르거든요. 이 자궁은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마취가 다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국소 마취를 했어요. 일단 근육 있는 데는 살이 있는 데는 다 마취가 되잖아요. 그 칼로 배를 열었어. 그 다음에 이제 복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얇은 막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가위로 찢고 자궁에서부터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취를 하면 혹시 애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요. 복막을 쬐는데 소리를 막 지르잖아.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병원 직원이니까 우리 가장 선생님이 혈관 마취를 했어요. 전신 마취를 넣으면서 빨리빨리 손을 움직여가지고 그 복막을 열고 그다음에 자궁을 열고 해가지고 애를 꺼냈거든요. 모르핀 마취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다음에 그게 풀리니까 그 아픔이 말을 할 수 없는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사를 찢었잖아요. 그거를 바늘로 다 기워서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무통주사 뭐 이런 것도 무통주사 없지. 모르핀 자체도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는 수술 환자용으로 딱 한 대가 나와요. 약국에서 처방이 한 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구 같은 것도 많이 뒤떨어져 있고 뭐 뒤떨어져 있으나마나 나는 막 그때 거기 있을 때 21세기 대야장간이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수술실 자체가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완전 그 의료기구를 보면 안 무서워요. 막 이런 쇠붙이들이 막 정말 한국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정말 더 아픔을 안 느끼고 다 전자, 기계, 스마트화 돼가지고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밤에 불이 안 오면 막 초를 켜고 수술. 기구는 불을 떼가지고 이제 소독하고 그런 거 언니가 보다가 한국에 와서 진료하고 접수하고 예약하고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겠다 언니는. 그러지. 다른 뭐 청소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뭐 의사들이 뭐 기술이라든가 문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 거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의료기구 그런 데서는 그건 대비 못하지. 언니 지금 그 일산 쪽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야경을 본다거나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 든다 할까? 그냥 야, 다른 거를 감사해 하지 말고 그냥 24시간 불 오고 물 나오고 이런 것만 해도 감사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럼 언니가 가장 맛있게 먹는 한국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김치가? 김치 이제 그 열무김치 그다음 김치를 여러 가지로 담그잖아요. 여기서는 열무김치가 또 따로 있고 무는 또 총각김치 맞아. 또 이렇게 하고 그 백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진짜 배추하고 무 가지고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담그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은 김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언니 큰 일단 아이도 한국에 왔잖아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대요 한국이? 내가 가끔씩 너는 여기 온 거를 후회를 안 해 하면은 그걸 왜 후회를 하냐고 좋으냐고 하면 그거야 더 말해서 뭐 하냐고 그래. 다 됐네 뭐 그다음이면. 그거야 더 말해서 뭐 하냐고. 저녁에 가끔씩 밥 먹을 때 지금 이 시간에 너는 북한에 만약에 있었다면 뭐 했을 것 같아? 글쎄 뭐 했을까? 아파트 밑에 내려와가지고 어디 가서 또 한 대 훔쳐서 피울까? 어디 가서 뭐를 해서 또 담배 피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했겠지. 아이고 그러지. 그래 맞아. 북한의 남자들은 담배도 못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 불도 안 오고. 그렇다고 놀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맞아. 할게 일할 없잖아. 것도 없었어. 한다는 게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진짜 그런 거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재미로 그거를 한다고. 언니도 화장품 팔다 보니까 많이 다닐 거잖아요. 다니면서 뭘 느껴요? 한국의 화장품이 역시 제일이구나. 그리고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무슨 외국 브랜드 나는 이거 뭐 어디 거요 하고 내놓잖아요. 근데 한국이 제일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LG 생활건강을 하면서 또 아모레 것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아모레가 설화수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모레하고 LG라면 그 제일 탑이잖아요. 화장품, 건강식품. LG 것도 써보고 설화수도 이제 써보고 그다음에 또 무슨 외국 브랜드 뭐 자기는 뭐 외국 파운데이션을 바른데 대한민국이 잘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역시 최고구나 하는 중국에서는 거지. 인기 많죠. 인기가 대단하지. 한국 화장품이라면 환장을 하지. 언니 중국 고객도 있어요? 중국에도 고객이 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내가 택배도 보냈댔거든요. 중국에다가 택배도 보내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작하고도 좀 보냈어요. 근데 아예 그 코로나가 좀 그쪽에 많이 심해지면서 택배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못 보내고 이랬는데
엄청 좋아하죠. 선호하는구나. 선호하고 워낙에 잘 만들잖아요. 피부가 완전 다른 사람들 보기 내가 정말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달라진 거죠. 뭐. 뭐 끝났네요. 뭐 달라졌냐고 말할 정도면 끝났네. 특히 한국 화장품 북한에서도 엄청 비싸게 팔렸잖아요. 하나 요만한 거 하나도 막 몇십 달러 막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우리 그 멀리는 내가 못 가보고 애도 많고 시간도 그치. 없고 하니까 그렇게 다니지는 못하는데 내가 사는 지역만 놓고 봐도 길을 잃어버렸어. 헷갈려서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직선으로 나가. 그러면 또 되돌아가 있어. 헷갈릴 수도 없어요. 길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다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고 그러면 집들이 또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전기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아 맞다. 북한은 전구선 진짜 많았다. 많지. 막 그저 이렇게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는데 내가 막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땅 밑으로 있나요? 그러니까 예, 다 그렇게 묻었대요. 묻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꽃나무를 봐요. 요즘 맞아. 봄인데 봄꽃. 그 길거리에 꽃나무를 다 심고 얼마나 잘해놨어요. 맞아 맞아. 네. 북한에서는 꽃을 볼 수가 없죠. 그게 무슨 사람들이 문화 생활이 있고 무슨 웃음이 나오고 무슨 아름다움이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언니는 그 유튜브로 북한의 우리 해산 영상이 올라오는 거 가끔씩 보나요? 가끔씩 봐요. 보면 어때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 흙도라가 그대로고. 시장 그래서 옷은 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또 눈이 감기죠. 비 오고 다음 날에 길 보니까 우리도 저기서 저 그렇지. 길을 걷고 다녔겠지? 장화가 없이 살잖아요. 한국에 와서. 맞아. 장화 파는 거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을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맞아. 북한은 장화도 우산도 꼭 필수고 우비도 꼭 필수였어. 필수였죠. 근데 한국은 어디 가도 우산 살 수가 있어. 안 들고 나가도 있잖아. 근데 북한에는 꼭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잘 지내죠? 잘 우리 한 살에 지내고 있어요. 넘어온 둘째죠? 너무 행복하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막내는 몇 살이에요? 7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이 낳고 보니까 정말 아이 한 명도 대단한데 아이 3명은 영웅이라고 칭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그래도 가끔은 내가 어떤 때는 이제 혼자서 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뭐 어떻다 이게 애들 때문에 막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우울하고 어떤 때는 고향 생각도 나고 이렇게 생각 날 때도 있어요. 막 울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이제 되돌아오죠.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사는 이유가 애들 때문이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 그게 이제 그게 와요. 우리 연설아 언니는 3아이 엄마입니다. 너무 진짜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설아님에게 대한민국이란 어떤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죠. 나의 조국이고 나의 고향이고 내 조국이죠. 할아버님 안치되어 있는 곳에 가보셨죠? 가봤죠. 펑펑 울었겠네요. 연설아 언니는 아버님 또 친할머니 까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설아 언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